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토요일이니까 또 우리가 마음을 읽어드릴 텐데 네. 오늘은 어떤 마음을 읽어볼까요? 이제 8월도 중순인데요. 네. 이번 여름은 너무 덥거나 비가 너무 오거나 중간이 없이. 그러니까요. 네. 적당히가 좀 있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쉬어가는 어떤 타이밍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무엇을 하며 쉬십니까? 저요? 네. 주로 OTT를 봤구나. 저는 엄청 요즘 갑자기 비 올 때 많았잖아요. 네. 주말에 비 오는 거 너무 좋아하고. 맞아요. 예, 맞아요. 비 오는 날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거. 네. 그러면서 OTT 보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이걸 제일 좋아했어요. 듣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걸 좋아해. 그리고 쨍한 날은 쨍한 거 밖을 쳐다보면서 시원한 데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네. 좀 집순이 꽉이긴 해요. 네,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일단 그게 쉬는 거니까. 네. 그죠? 예. 사람들이 이 쉬게 되는 어떤 스타일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평소에 요즘은 과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다는 그런 어떤 평가들이 있습니다. 요즘 일을 한다라는 것의 기준이 언제부턴가 뭐랄까요? 몸을 사리지 않고 너무너무 열심히 한다. 이런 뜻으로 이 기본이 된 것 같거든요. 일을 한다는 기준 자체가. 네. 일을 하면 그냥 일을 한다가 아니라 열심히 한다. 열심히는 말 그대로 정말 과로하는 거죠. 근데 열심히를 해야지만 뭔가 죄책감을 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네. 게으른 거 아닌가. 맞아요.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예, 하고. 힘들게 일을 한다는 게 당연하고요. 또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 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조사를 한번 챙겨보니까요. 네. 한 주 중에 가장 우울한 날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목요일이라는 조사 그래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게- 다음날이 금요일인데? 예, 다음날이 금요일이라 그걸 버티기에는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일이 많아서 목요일 정도면 체력이 딸리고 그래서 기분까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목요일은 오후는 좋을 것 같은데 아침은 좀 막막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일주일에 딱 중간에 아직도 한참 남았네 이런 생각인데요. 우리가 쉬고 싶은 마음을 참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데 우선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 중독이나 과로를 하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처음 들어봐요. 네. 저도 이제 열심히과는 아니거든요. 저는 언제부턴가 열심히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갔어가지고 네. 웃겨요? 한참 열심히를 안 살다가 생각하니까 너무 그랬나 요즘 조금 반성하고 있었는데 이 일 중독이나 과로를 하는 것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결과다. 이건 정말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무슨 뜻이에요? 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건 네. 이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건 우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람직하고 적정한 어떤 행동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 일종의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의 힘인데요. 네. 이 통제력이 뛰어나다는 걸 설명드리면 쉬고 싶거나 그만두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고
우리가 일이나 공부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통제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저는 통제력이 좀 부족하고 늘 먼저 자꾸 논다. 쉬어버리고. 예,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역설적이게도 자기 통제의 실패에 해당한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짜 역설적이다. 네.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한 심리학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과 행복이라고 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네. 보는데 우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살아내는 이유가 결국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적어도 크게 고통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 일 중독이나 과로를 한다는 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기여한다기보다 오히려 해를 끼치는 부분이 훨씬 더 커지는 거고요. 건강과 행복에 있어서. 네, 그렇죠. 그 자체로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행동도 아니고 목표를 잃어버린 행동이라는 겁니다. 네. 힘들고 지치면서까지 일을 한다는 건 건강과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적절한 행동일 수 절대 없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목표를 해야 하는 행동에 해당한다는 걸 우리가 못 챙기고 있었다는 거죠. 아, 근데 이 말이 진짜 일 중독자들 옆에 있잖아요. 워커홀릭들 많거든요. 네. 이 말을 하면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이 얘기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중독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드문드문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왜 이러고 살지 하는 생각들로 네. 이제 그 바닥이 오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얘기는 많이 하시네. 이렇게 코피 터지게 일을 하는 건가 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이 일 자체에 몰입돼 있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일을 거절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 착각이군요. 네. 네, 여러분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더 얘기 나눠볼게요. October rain, 젖은 바람 냄새, October pain, 아파했던 우린 힐링이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But it's too late, 늦어버렸어. It's too late, 되돌리기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린 그대를 빼앗긴 마음 시간의 길 네, 오늘 얘기는요. 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해치는 행동이다. 통제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진짜 그런가 아닌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요즘 맞아요.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힘겹게 삶을 버티면서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는 건지 또 방황을 하게 되고 허무감에 빠지거나 번아웃 증후군이 오기도 합니다. 네. 분명히 행복하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며 사는 건 맞는데 어느새 이런 노력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과 힘겨움이 됐을 때 우리 마음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마음은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한 번쯤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인지도 모른다고 해요. 네. 우리 마음이 보내는 경고에 해당하는 건데요. 무엇이든지 일에 있어서도
적절한 수준과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찾는 것이야말로 통제력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어떤 목표에서든 노력의 수준이 적당히를 벗어나는 것은 자기 통제의 실패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이 자기 통제를 잘한다는 건요. 적절한 수준과 균형을 잘 이루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장기적인 목표에 결국은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라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장기적인 목표는 건강과 행복이다라고 봤을 때인데 그죠? 네. 근데 이 앞에 목표를 보면은 이게 장기적인 목표지 하고 일 중독이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주위에 진짜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 많으시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이 일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하고 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제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즐기면서 살아야지라고 네. 하는데 건강이 이미 따라주지 않는 그때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 중독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일 중독을 다른 말로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일에 중독되어 있는 건데요. 아 그래요. 여기 과잉 적응 증후군이라고 하길래 이게 맞아요.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네. 이 과잉 적응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늘 그렇지만 우리 생활은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욱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은데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다 보니 일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되고 불안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경우 이 경우가 좀 많이 많은 것 흔하죠. 같아요. 예. 네, 안 이런- 하면 불안해서. 네, 맞아요. 뭐라도 해야 음. 효율적으로 내가 사는 것 같다라는 이런 착각에 우리가 빠지잖아요. 네. 뭐 쉬고 있으면 뭔가 안 불안하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점점 피로가 겹치고 또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일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가 하면 또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일만 하기 때문에 시간을 놓쳐버려서 영양 결핍이 찾아오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이 과잉 적응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일이나 혹은 이런 상황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 내가 잘 적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가족보다는 업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냥 가족이나 가정은 서브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일을 하기 위한 서브의 어떤 환경인 거죠. 네. 물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는 건 좋은데요. 하지만 누가 봐도 지나칠 정도로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건 사실 그건 사람은 불가능하고 내 마음이 주는 욕심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질적으로 좀 철저하고 완벽하고 이런 성격이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일을 잘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자꾸 맡기죠. 네, 참 이게 좀 그래요. 네. 네. 원인은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에 너무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있는데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 중독에 빠지는 슈퍼 직장인 증후군 이런 경우들도 많다고 하니까 지금 내 상황은 내가 뭘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쉬어도 되는데 나는 연말만 되면 이 낼 수 있는 어떤 휴가가 너무 많이 늘어 있고 있는데. 왜 이러고 사는 거지 하는 생각들을 좀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기서 퀴즈 내드릴게요. 자, 준비하셨죠? 네. 바쁜 가운데도 한가로움을 뜻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요. 네, 1번 망중한, 2번 망둥어. 바쁜 가운데서도 한가로운 틈을 뜻하는 한자어. 아유, 보기 끝내줍니다. 예. 보기 한 번만 더 주세요. 네, 1번 망중한, 2번 망둥어. 네.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정답 올려주세요.
가던 길이 어딜 찾아가고 있는지 까마득히 멀어지는 날들 헤어나선 곳은 아닐지 어느새 차가운 시선에 간직한 다짐을 놓쳐 그래도 내 마음은 떠나지 못한 채 아쉬워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봐 자신을 믿어 네,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쉼에 대한 얘기 오늘 나누고 있는데 문제 내드렸죠. 바쁜 가운데서도 한가로운 틈을 뜻하는 한자어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선생님? 네,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1번 망중한입니다. 네. 저는 망중한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 자기 통제가 괜찮은 거죠. 근데 그런 나를 보면서 좀 한심하게 생각하는 일을 막 열심히 할 때는 계속 우리 스태프들은 그래요. 진짜 다 일을 네. 해놓고 놀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저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쉬어줘야지만 나도 저렇게 일을 할 때는 탁탁탁탁 다 해놓고 놓으면 좋을 텐데 왜 중간중간 쉬어줘야 될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을 잘 하시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께 3부 시간 얘기 들으면서 조금 저에게 대해서 네.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좀 난 통제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바꾸고 있었고 의외로 선생님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잘 쉬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네, 계속 저야말로 정말로 통제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일 열심히 하시는 타입이시죠. 네, 이 일을 손에 잘 못 놓고 놓으면 약간 죄책감 느끼고 이 놓는 것이야말로 통제인데 이게 어렵다는 거겠죠. 오늘 선생님이 들고 오신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도 다시 기억하셔야 될 거. 네, 제가 반성하면서 원고를 썼습니다. 놓는 것이 통제다. 그럼요. 놓지 않는 것이 통제가 아니라. 나 완전 마음의 위로받는데 오늘. 일 중독에 빠진 현대인들이 좀 잘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쉬는 거 진짜 쉽진 않아요. 네, 쉬는 것마저 숙제가 돼서 아마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 그냥 꼼짝도 안 해야 하냐 아니면 뭐 TV 보고 뒹굴뒹굴 하는 게 쉬는 거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쉬어야 할 타임에 쉬려고 하면 또 이게 불안해서 견디기가 힘들다고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조금 있어요. 네, 그런 무조건 너무 행복하다가 아니라 네. 조금은 살짝 불안해. 저는 이제 쉼이 끝나가면 또 이 일이 몰려서 괴롭다. 계속 넘겨짚어 힘들어하는. 미리미리. 예, 미리미리 힘들어하는 이런 것도 되게 많은 네.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요. 휴가 첫날 휴가 끝날까봐 걱정하는. 맞아요. 그죠? 시간 가는 게 막 초조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 양질의 휴식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요. 예, 우선 휴식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거래요. 네. 휴식도 무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일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 즉 잘 먹고 잘 자는 등의 기본적인 요소를 챙기는 것도 포함이 되고 또 일을 하면서도 의식적으로 지금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자꾸만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일을 많이 하고 특히 유능한 분들은 할 일을 대략 마치고서도 컨디션이 괜찮으면 습관적으로 일을 이어가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네. 예, 집에 가서 조금 더 보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으면 또 시작하고 이러는데 대단하시다. 네. 예, 집에서까지 일을 무리해서 하게 되시면 네. 이거는 내 삶에 퇴근이 없다는 뜻이 돼버려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다 끝났는데 머릿속이 계속 움직이시는 분들. 네, 맞아요. 이게 굉장히 통제하기가 어렵거든요. 의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과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소모품이다. 이 말이 저는 한 번씩 뜨끔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젊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소모되고 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피로함을 느끼지 않게끔 관리를
그때그때 잘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 업무를 하면서도 짧게라도 일을 손에서 놓는 휴식을 취하거나 의식적으로 과로하는 건 아닌지 중간중간 체크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리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 또 휴식이 있기 전에 챙겨야 하는 조건이고요.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또 중요한 휴식의 조건이겠죠.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제일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연료로 굴러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에너지 소모가 심하면 마음이 방전돼서 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자아 고갈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양분의 보충은 두뇌 고등한 어떤 기능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우리 몸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집중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잘 나요. 내가 자꾸 화가 나면 배고픈지 생각해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감정 조절이 힘들 수 있으니 잘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또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친절해야 하는 곳에 내가 너무 무례한 말을 하게 되죠. 네. 네, 이것 또한 체력의 문제니까요. 잘 먹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충전을 돕는데 잠보다 확실한 효과가 없어요. 지금 여름에는 수면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맞아. 그래서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이라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 건강한 수면을 좀 챙겨보실 필요 있고요. 잘 자는 것은 우리 건강의 바로미터와 같아서요.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 병원에 갔을 때 첫 질문이 잘 주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걸 우리가 좀 체크해야 합니다. 네. 이 스트레스의 경우는 우리 몸에 무리가 가는 것 이외에도 컴퓨터로 치면 악성 코드 같이 우리 뇌의 메모리를 잔뜩 잡아먹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충분한 수면은요, 부정적인 정서나 스트레스 반응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1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은요, 현재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게 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좀 준다고 해요. 네. 예컨대 무거운 업무나 힘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일단 마음의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조금만 걸어서 이 몸을 좀 풀어주시는 게 네.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가벼운 운동은 창의성 높여준다는 연구들이 있으니까요. 네네. 잘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지 좀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몸을 조금 움직여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 아무리 시간 없다고 그래도 조금씩은 시간 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무엇이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또 좋은 휴식이 될까, 그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네, 저는 이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하느라고 놓치고 있는 어떤 것들을 하는 것, 이거 어쩌면 휴식일 수 있거든요. 제가 일을 하느라고 다른 사람하고 좋은 시간을 못 보내거나 일을 하느라고 뭔가 어떤 사람에게 섭섭하게 했다. 네. 그럼 이걸 해결하는 것도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의 휴식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좀 푸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네. 이 휴식을 취할 때 하고 싶은 것들은 결국 일을 하느라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마음의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의는 좀 필요한데요. 잠깐 일을 멈추는 동안에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휴식 시간에 즐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혹은 오히려 체력을 고갈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계산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잘 맞는 휴식의 형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무조건 쉬어야 한다, 이런 네.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보고 걸어야 휴식이다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나에게 잘 맞는 휴식과 휴가를 찾아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휴식은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내게 지금 필요한 휴식은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생각해 보면 엄마를 좀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게 또 휴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없대요. 그래요? 예. 쉬지 않아야 하는 이유 되게 많이들 생각하시던데. 의미 부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예. 사실은 그 의미 부여가 다 의미가 있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중에 많이 쉬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많이 쉬려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때는 이미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잃었을 가능성이 네. 높아요. 좋은 네. 사람도 잃고 건강도 잃고 시간도 이미 없고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쉬어가야 멀리 가고요.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것이 먼저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지금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나는 너와 같이 있으면 재밌고 정말 즐거운 시간 하나 둘 셋 시간 흘러도 놀고 싶은 건 많아지네 넌 뭐하니 심심하면 나랑 놀자 달콤한 과자도 우리 함께 나눠서 먹자 하늘에 구름이 웃어주는 날이야 더 놀자 이거저거 하며 놀자 너와 함께 걷는다면 슬픈 일도 별거 아니야 코너 속의 코너. 마음 반짝해지는 코너죠. 오늘은 또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스트레스 없이 시원한 극장에서 감상하고 올만한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영화 아직도 화제죠. 좀비 딸입니다. 요즘 많이 보시던데. 네. 예. 글쎄요, 뭐 이렇게 고민하고 음. 마음이 아프고 이런 어떤 장면들보다 재밌다, 참신하다, 네. 그리고 많이 웃는다, 어. 예,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영화라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조정석과 이정은 배우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요. 네. 그리고 아역 이름을 제가 챙겨봤어요. 최유리라는 배우인데 언제 봤더라 했더니 조금 꼬맹이일 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얼굴이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예뻐진 이 고등학생인데 너무 좀비 안타깝게 딸인 거 보니까 좀비가 돼버리는 이 감염이 되는 경우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제가 재밌게 본 이유는 그 한적한 할머니 댁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네. 뭔가 이런 배경들이 좀 익숙하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촬영지가 남해, 경남 고성, 경남 통영 이런 바닷가. 우리들한테 친숙한. 네, 그래서 좀 반가웠고요. 네. 그리고 이 좀비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있는 좀비는 무조건 이제 사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아빠가 딸을 몰래 숨겨서 훈련을 시켜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약이 나올 때까지 좀 버텨보자라는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네. 스포가 좀 크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네. 이 영화에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이 고향으로 내려간 조정석의 첫사랑이 나타나는데 조여정이 나타납니다. 조여정 네. 배우가 나타나는데 조여정 배우가 그 장면에서 자기는 도시에서 약혼을 했던 사람이 좀비가 돼서 내 손으로 사살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정석이 딸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고 나도 좀 참을 걸, 나도 좀 기다려 볼 걸 하는 어떤 그 마음을 드러내요. 근데 그 네. 장면이 되게 슬프지 않고 약간 술주정을 하는 것처럼 나오는 코믹한 장면으로 네. 그려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코믹하죠. 장르죠. 네, 코믹 장르죠. 네. 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가서 감상하기 좋은 영화다 싶어서 추천드립니다. 그냥 하하 웃으면서 너무 깊이 생각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시임이 될 수 있는 영화. 네, 그렇습니다. 영화 좀비 딸까지 추천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은요. 마크 론슨의 노래 스잔 골라봤어요.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려요.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뵐게요. Eyes are like the ocean. Her nails are painted green. A cigarette in her mouth and she mouths, "Hey dear, how you been?" Gray skies out the window, but she's a summer breeze. Come and set the tone.
home, not dare come sit down next to me. Susan, her hair hangs like curtain. Her smile is warm like June. She blinks in slow motion, just like something in the Looney Tunes. Looney Tunes, you can't tell she's into you.